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시장도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 전역의 널싱홈 비용이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는 심각한 인력 부족이 지목됐습니다. 미국에서 포식성 말벌종인 노란다리 말벌이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최근 한인 청소년들의 마약 노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팬데믹으로 비대면 마약 구매가 더 쉬워지면서 마약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에서 우버를 기다리던 한인 부부에게 인종차별과 폭행을 가한 남성이 2달여 만에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관심이 큰데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물가 오름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했습니다. 올해 안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던 지난달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위원들 대부분은 여전히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기대한 만큼 빠른 속도로 낮아지지 않아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되긴 했지만 지금도 높은 수준이고 미국 노동시장이 강력해 물가 상승 위험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춘다는 목표를 확고히 했습니다. And I think they'll stick to the party line next week, which is a reaccelerating economy, upside risk to inflation necessitates a higher for longer policy. 다만 과도한 긴축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작년부터 지속한 긴축 정책이 미치는 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은 향후 기준금리 결정은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달렸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물가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만큼 연준이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11월에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의사록 내용이 공개되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미국의 몰기지 금리가 7%를 돌파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뱅클레이시 주요 몰기지 대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고정 몰기지 평균 금리는 7.31%로 올랐습니다. 30년 고정 몰기지 평균 금리가 7.3%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1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30년 고정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 상태로 높게 유지된다면 몰기지 금리는 8%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몰기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주택 구매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줄어들면서 주택 건설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널싱홈 비용이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요양원과 양로원 비용은 전월 대비 2.4% 상승하면서 2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전국 시니어 하우징 케어센터 관계자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가격이 감소한 데 비해 7월이 비정상적으로 큰 증가폭이 있었다면서 이 상승이 장기적일지는 현재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용 상승의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널싱홈의 인력 부족을 지적했고 실제 10개의 널싱홈 중 8곳이 일할 사람이 없으며 9곳은 신규 직원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미국 보건협회는 80만 명의 시니어들이 양로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의 널싱홈에 거주하는 시니어는 9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심각한 인력난으로 수천 개의 널싱홈이 연방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꿀벌과 다른 곤충을 잡아먹는 포식성 말벌종인 노란다리 말벌이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돼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지아주 농무부는 이달 초 양봉업자가 말벌을 발견해 주정부에 신고했고 동물건강검사국에서 이 말벌이 침입종인 노란다리 말벌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말벌이 꿀벌과 다른 곤충을 잡아먹어 농작물 재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농업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is is a significant threat to Georgia agriculture. The department and USDA will set out traps to survey for the pest to determine if there are any additional hornets in the area. 아직 침입종의 서식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둥지에는 일반적으로 평균 6천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말벌은 다른 벌들과 다르게 뚜렷한 노란색의 다리를 지니고 있으며 나무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한국의 장수 말벌의 경우는 수십 마리가 꿀벌 3만 마리를 몇 시간 안에 몰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해당 말벌을 박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주민들에게도 이 말벌을 목격했다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청소년들의 마약 관련 문제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청소년들도 마약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매도 간단해지면서 우려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유 씨. 친구의 권유로 13살 때 처음 마약을 한 후 성인이 될 때까지 마약을 끊지 못한 유 씨는 결국 약물 치료 센터를 찾았습니다. I know I smoked my first cig when I was 13. I'm pretty sure. And then I went to weed, and then I started doing smoking a lot of weed. I had a friend that he was like, "Yo, you wanna get fucked up?" I don't even know what he said, but he was like, "You wanna try?" I was like, "Sure." And then we smoked it. Where the LIRR is. I got stupid high, and then every time I went to the bathroom, they're like, "Yo, you got something?" You know, like, and then we was passing around their vapes and shit too. So it was like really easy and like. 유 씨가 다니고 있는 LA 한인타운의 한 센터는 1,200여 명의 한인들이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은 유 씨와 같이 청소년 시기에 마약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마리화나 하고 간단해요. 그냥 한 번을 했든 중독이 됐든 그거 안 해본 애들은 없어요. 거의 다. 마약을 왜 하느냐 하면 다 호기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센터를 27년 동안 운영 중인 한영호 목사 역시 한때는 마약 중독으로 수십 차례나 교도소를 오갔습니다. 한영호 목사는 한인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를 마약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구매 방법이 다양해져 마약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학교나 뭐 이런 데서 막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메일로도 할 수 있고 거의 다 메일이에요. 돈은 전화기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잡을 방법이 없어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 동안 불법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진 10대가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할리우드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당시 15살이었던 여학생이 펜타닐에 함유된 알약을 과다 복용해 숨졌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청소년 마약 복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학교들에 해독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교내 마약 유통 근절과 같은 단속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국에서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낙태약 사용도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연방항소법원은 임신 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의 복용 가능 시점을 기존 임신 10주까지가 아닌 7주 이전까지 사용하도록 판결하고 해당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 역시 금지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연방법무부가 항소에 열린 2심 재판으로 이번 결정은 낙태약 사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진 기존과 같이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가 가능하며 오는 10월 새 회기가 시작된 이후 대법원 심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미국 내 낙태의 절반은 미페프리스톤 등 낙태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연방대법원이 이번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미 전역에서 큰 혼란과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뉴욕 한인타운에서 한인 부부에게 인종차별과 폭행을 가한 남성이 결국 체포된 후 기소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 5월 23일 새벽 1시 30분쯤 웨스트 2번가에서 우버를 기다리던 39세의 한인 부부에게 인종차별과 폭행을 가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당시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인 폭언과 고함을 친 뒤 침을 뱉었고 남성에게는 폭행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피부에 멍과 팔꿈치 통증, 열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거주하는 33살의 마크 젠슨으로 젠슨은 현재 중어범죄로 상급 폭행과 2건의 경범죄, 2급 가중 괴롭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젠슨은 현재 무죄를 주장한 상태며 10월 17일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이애미 경찰국은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쯤 마이애미 다운타운에 있는 베이사이드 마켓 플레이스 앞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인 남성과 여성 2명이 언쟁을 벌였고 이후 남성이 여성 1명의 다리와 팔을 흉기로 찔렀다고 밝혔습니다. 정류장 앞에서 한인 남성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너희가 마음에 든다며 내가 맘만 먹으면 너희를 성폭행할 수 있다는 등 성적 폭언과 위협을 가했고 이후 여성들이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에 녹음하자 빼앗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찌른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1마일 부근에서 34살의 한인 남성 리차드 진을 체포했으며 현재 살인미수와 강도 등 중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더해져 병원에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까지 미국에서 1,320명의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수치는 전주에 비해 14.3%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에리스가 전국 신규 감염의 17.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코로나는 일반적으로 75세 이상의 노인들 사이에서 감염률이 가장 높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1살 미만 어린이의 감염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알라바마와 플로리다, 조지아주, 그리고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남동부 전역에서 높은 코로나 감염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당국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입원율이 4주 연속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여름 휴가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유치원에 다니는 3살 여아의 가방에서 권총이 발견돼 아버지인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경찰국에 따르면 샌안토니오 지역 프리스쿨 웨스트 센터의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3살 여아의 가방에서 권총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아이는 자신의 가방에 권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즉시 총기를 압수하고 아이의 아버지인 35세 남성 피트 로블스를 아동학대와 관련한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치원은 모든 학생에게 책가방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현지 한인들도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이 진행됩니다. LA 한인회는 마우이 지역 산불로 한인들의 거주지와 업소 등 수십여 채가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방법은 개인 체크나 현금을 LA 한인회로 전달하면 됩니다. 한편 마우이 한인회 측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한인들이 소유한 상가와 건물, 주택 등 26채가 전소됐으며 피해 규모는 연일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으로 동부 요충 지역을 탈환했고 러시아도 곡물 창고와 항구를 중심으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어느덧 전쟁은 1년 반 동안 계속됐고 지금까지 민간인 10,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군복을 입고 우크라이나 국기를 든 청년이 달리는 차 위에 앉아 환호합니다. 군인들이 한 마을 동상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올립니다.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게 점령당했던 우로자이네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Підрозділи морської піхоти України продовжують успішно звільняти населені пункти село за селом, вулицю за вулицею, будинок за будинком.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우로자이네는 러시아의 중요 방어선 중 하나입니다. 또 남부 주요 항구 도시 마리우폴 등과 멀지 않아 이들 도시들을 수복하기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해상 드론 영상을 공개하며 향후 반격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전날에 이어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의 곡물 창고와 항구를 드론을 이용해 밤새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방공망을 통해 13대의 드론을 요격했지만 피해를 막진 못했습니다. 양측이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현재까지 민간인 10,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어린이가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유엔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심각한 취업난을 겪는 중국에서 복권이 올 상반기에만 50조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취업은 아예 포기하고 집안일을 해서 부모 돈을 받는 전업 자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의 한 복권 판매점. 점심시간을 맞아 복권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즉석식 복권을 긁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극심한 취업난에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겁니다. 主要是年轻人来刮这个，工作不好找，经济不景气，然后大家都想一夜暴富，就是赌一个有一个幸运的一个心态。 청년층의 복권 열풍에 힘입어 올 상반기 중국 복권 판매액은 5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취업을 하는 대신 집안일을 하고 부모에게 돈을 받는 전업 자녀도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我近期不打算找工作了，我想在家里做一段时间的全职儿女。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기대 살려 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个人认法是一种变相的啃老，道德效益这些不就是乱了吗？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선택을 하겠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另外一个部分就是大家新一代年轻人可能就业压力也很大，就业不是太理想。 중국 당국은 매달 발표하던 청년 실업률을 이번 달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21.3%. 하지만 구직 의사를 아예 접은 청년들을 모두 포함하면 50%에 육박할 거라는 베이징대 교수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출국 전 윤 대통령은 확장 억제를 논의하는 3국 간 별도 협의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백악관은 3자 군사 동맹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 외신 인터뷰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미일이 따로 협의체를 운영해 왔는데 한미일 3자 사이 별도의 협의체를 발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 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해서 백악관도 외신 기자를 상대로 정상회의 배경과 전망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번 회의가 3자 협력을 장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자리이지 3자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o there's already an alliance structure bilaterally with Korea and with Japan. This is not about forging some formal trilateral alliance. 백악관은 이번 회의에서 3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이니셔티브, 즉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3자 협력 증진은 전력 질주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말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으로 알려진 새로운 한미일 협력의 틀이 정권에 따라 번복하기 어렵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 틀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ll be a range of topics discussed, everything from economics to diplomacy to certainly the security realm, but it is not about the PRC. 윤 대통령은 오늘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일 밤 이곳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 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 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한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북 확장 억제를 논의하는 한미일 별도 협의에 긍정적이라면서 이번 회의로 3국의 안보 협력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미일이 각각 협의체를 운영해 왔는데 한미일 3자 간에도 협의체가 발족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별도의 협의라고 언급한 만큼 지난달 출범한 한미 핵 협의 그룹 NCG와는 따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찰 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미일 정상들은 특히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세 나라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의 진전으로 이룬 성과를 뒤로 돌리기 어렵도록 제도화, 체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새로운 한미일 협력 틀과 관련해 미국 언론들도 앞다퉈 캠프 데이비드 원칙,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발족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 협력에선 대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보 공유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미국으로 출발해 현지 시간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업체들의 특혜를 몰아준 혐의인데요.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서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청사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출석에 앞서 검찰 수사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고 3천억 원이 넘는 분양이익을 민간업체에 몰아줬다는 해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게 없다면서 SNS에 5쪽짜리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한 데 이어 당원들에게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서한을 보내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도 대장동 사건으로 1년 넘게 이 대표를 털었지만 아무것도 입증 못한 검찰이 또다시 묻지마 기소로 야당 대표를 괴롭히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정말 당당하다면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원이 아닌 검찰 앞에 당당히 소명하기 바랍니다. 법의 판결조차 언론 플레이로 피해보려는 구차함과 꼼수만 남았습니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지시가 아닌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는 게 감사원을 통해 밝혀졌다며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계 기관들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벌어진 참사를 똑똑히 기억하자며 생존자들이 참사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오전 8시 31분 청주에서 세종 방면으로 향하던 화물차 한 대가 궁평 2 지하차도로 진입합니다. 바닥만 살짝 젖어있던 도로. 하지만 잠시 뒤 지하차도로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화물차는 점점 거세지는 물살에 갇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터널 출구가 보이는데 강물은 더욱 거세져 폭포수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2분 뒤 화물차도 물살에 떠밀리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차로에서 747번 버스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뒤이어 들어온 대형 화물차가 버스를 밀어보지만 바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긴 버스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터널에 갇힌 시민들은 차량 선루프와 운전석 창문을 열고 겨우 빠져나와 중앙분리대와 연석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 지하차도에는 강물이 얼음 키만큼 차올랐고 사람도 차량도 모두 물에 둥둥 떴습니다. 차량 지붕 위로 피신한 시민이 전화기를 붙잡고 다급히 구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구조하러 오겠다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불이 범람을 해갖고요. 버스하고 사람들이 다 갇혀있어요. 여기. 잠시만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 11명이 공개한 영상은 17분 분량.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 속에 스스로 탈출해야 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 서로 상대 기관이 더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참담한 마음을 거둘 길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참사 사망자가 100명을 넘겼는데요. 내년 대선 선거 운동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와이를 방문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현지 시간 21일 하와이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복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까지 10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고요. 불은 아직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산불 발생 당시 미국 남서부 지역 등 대선 경합주를 찾아 선거운동을 벌여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은밀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 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은 한때 동거하던 사이였지만 2년 전 헤어졌는데요.
남성은 여성의 은밀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여성의 지인들에게 게시물 주소를 일부러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징벌적 손해배상금까지 책정해 1조 6천억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선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으로 카다피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서 현지 시간 16일 군벌 세력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55명이 목숨을 잃고 146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지난 몇 년간 리비아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 가운데 가장 큰 피해 규모라고 합니다. 일주일 전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개최하자고 안보리에 요청했는데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고 있어 투표를 거쳐 회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인권 관련 회의의 경우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이 없고 상임이사국 15개 국가 중 9개 국가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공개 토의가 진행되는 건데요. 다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의장 성명 같은 유엔 차원의 공식 조치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뉴욕대 의대 연구팀이 유전자 조작 돼지의 신장을 50대 남성 뇌사자에 이식했는데요. 이식된 돼지의 신장이 32일째 정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 면역 기능에 따른 거부 반응도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엘라베마대 의료진이 지난해 최초로 돼지 신장을 뇌사자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지만 당시 돼지 신장은 일주일 정도만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뉴욕대 연구팀은 뇌사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하는 실험도 준비 중입니다. 주둥이에 유리병이 낀 라쿤 한 마리가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 경찰관들에게 다가오는데요. 경찰관들이 바로 몸을 꼭 붙잡고 유리병을 힘껏 잡아당깁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주둥이에서 유리병이 빠지자마자 자유의 몸이 된 라쿤은 쏜살같이 사라지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포착된 영상이고요. 운 좋게 경찰을 만난 라쿤은 무사히 유리병을 제거하고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한 누리꾼이 배달원이 포장된 음식을 문 앞에 내려놓고 발로 미는 영상을 공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배달원의 행동에 다른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CCTV 영상입니다. 현관 앞에 나타난 배달기사가 손에 든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한 발로 쓱 밀어버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당한 일이라며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는데 뒤늦게 CCTV를 보니 기분이 상했다고 적었는데요. 배달 플랫폼 업체에 항의도 했지만 직접 고용한 배달기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아무도 안 본다고 사람 먹는 걸 왜 발로 차느냐며 글쓴이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들이 많았지만 포장된 음식인데 기분 나쁠 일이냐며 반응도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다며 유치원 교사에게 교육 수준 운운하는 등 막말한 학부모가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자 경솔했다고 사과했는데요. 누리꾼들과 블로그를 통해 나눈 대화가 공개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는 4년 전 자녀가 다니던 국공립 유치원 교사에게 어디까지 배웠느냐며 명문대 나오고 MBA까지 한 자신이 문제냐며 따져묻고 하루 수십 건의 문자 메시지도 보내며 괴롭힌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신의 블로그에 4년 전 언행이 경솔했다며 사과글을 올렸지만 당신의 이름 전국 교사들이 기억한다는 댓글이 달리자 피해 교사의 실명을 언급했고요. 다른 댓글에선 그 교사는 죽지 않았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게 반성하는 태도냐,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걸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며 분노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10대 학생들이 철길에 나란히 앉아 이 셀카를 찍으려다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위험했던 상황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세 사람이 사진을 찍기 위해 선로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오른쪽 끝에 앉은 남성, 큰 충격을 받은 듯 경련을 일으키다 뒤로 쓰러지고요. 옆 친구에게 손을 뻗자 친구도 기절한 듯 몸이 축 늘어집니다.
다른 친구가 일으켜 세워보려다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지난 5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초대형 록 페스티벌에 가던 10대들이 전철을 기다리던 중 사진을 찍으려고 선로에 앉았다가 감전된 겁니다. 당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선로로 뛰어들기도 했는데요. 감전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회복 중이지만 남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랑 신부가 키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번쩍! 날씨 한번 요란한데요. 지난 주말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친구 결혼식에 간 하객의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그래도 결혼 영상인데 왜 이렇게 어두컴컴한 시간에 찍었을까? 이 비밀은 이들의 직업에 있습니다. 이날 결혼의 주인공인 남녀는 모두 기상학자인데요. 영상을 찍은 친구는 두 기상학자가 결혼하면 생기는 완벽한 순간이라고 말했고요. 해외 누리꾼들도 자연이 축하해준 멋진 결혼 영상이라며 감탄했습니다. 호주에서 말레이시아를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기내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폭탄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40대 남성 협박에 200명 넘는 승객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기내 좁은 통로에서 한 남성이 나홀로 기도를 올리며 절을 합니다. 승무원을 향해서도 언성을 높이며 무언가 계속 중얼거리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참다 못한 한 탑승객은 이 남성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를 떠나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기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남성은 자신에게 폭탄이 있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계속되는 위협에 여객기는 이륙 160분 만에 기술을 틀었고요. 시드니 공항에 다시 착륙하고도 비행기는 남성이 경찰에 인계될 때까지 3시간 가까이 활주로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항공기 파손 협박과 운항 방해 혐의 등으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약 1,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을 전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6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